어때요? 보시니까 딱 나 같아요? 아니면 네, 뭔가 딱 저 같기는 해요. 저 어, 같아요. 지금 하는 것도 딱 똑같은 것 같고. 집중 테마 같은 경우 태규님 삶에 이렇게 이게 활용이 돼요? 집중 테마가 진짜 목표를 딱 세워놓고 어, 그걸 또 지키는 거에 희열을 느끼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일상에서? 이게 약간 음, MBTI로 하면 음, 음. 약간 J 같은 느낌인데, 오, 네, 약간 좀 계획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음, 음, 집중을 음, 한다라는 느낌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게 뭐 하나에 집중하면 음. 빠져드는 게 아니고 목표하고자 한 걸 이루기 위한 그거에 대한 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음, 때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그거에 집중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 내가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뭐 중간고사 때는 이거 뭐 수학은 90점 이상 맞을 거야. 그럼 음, 그거에 딱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현재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 뭐 이런 걸 해봤는데 음, 자극 추구형이에요, 저는. 음, 새로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호기심이 많고 음. 궁금해보고 시도해보고 싶은 성격인 거거든요.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항상 목표를 정해두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아,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집중 테마는 현재 저한테는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그 음. 목표에 집중하는 거 아닐까. 태규님 그러면은 막 이렇게 일정 관리도 되게 잘하시겠어요? 저는 현재도 노션으로 매 주 단위로 다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 구글 캘린더 꼭 다 쓰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은 다 사용하는 중입니다. 아, 그렇게 뭔가 적기도 하고 막 그렇죠. 계속 그것도 모니터링도 하고. 네, 약간 스크럼 방식이라고 하죠. 사실 IT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아, 스프린트가 아니고 스크럼 방식으로 주 단위로 이제 업무 생성을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업무랑 이렇게 배분을 해서 하는데 음. 저도 그 방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한 관리 능력이 좋으시겠어요, 그럼 관리 능력이. 그렇죠. 사실 주당 놓치는 일이 없어요. 아, 놓치는 일이 없구나. 놓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놓치는 미팅이 없고, 네. 그 다음에 혹여나 변동되는 일정이나 네. 업무량에 있어서 굉장히 조율이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에 막 크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안 받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렇죠. 어, 스트레스를 굳이 받는다면, 네. 어, 그 주에 해야 되는 업무가 안 끝났을 때. 근데 아, 이거는 그렇지. 저만이 아니고, 이제 제 동료가 그걸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땐 저는 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아, 그렇지. 나 네.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같이 하니까 일을, 해야 그죠? 돼. 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성공하기 되게 좋은 음, 그런 어? 근데 습관 이제 아닌가요? 뭐 저도 심리 상담이란 걸 해보면서 음. 그러더라고요. 성공하기, 그러니까 사업가형인 거죠, 어떻게 그치, 보면. 그치. 근데 반대로는 자칫 잘못하면 약간 도박 중독될 수도 있는 형인 거죠. 아, 좋은 쪽으로 하면은 음, 좋고, 네. 약간, 그러니까 좀 극간에 나뉘는 것 같아요, 형. 만약에 직장 생활할 때 굳이 막 팀장님이나 윗사람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터치 안 해도 잘 하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세연님 얘기가 나왔는데, 세연님이랑 할 때는 세연님이 저에 대한 업무 터치를 거의 한 적이 많지 않아요. 오, 그래서 항상 제가 하고 있는 걸 잘한다고 해주셨고, 네, 항상 그 성격이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도 하거든요. 그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성취 테마에도 좀 맞는 것 같은데, 아, 성취 테마도 있죠. 네, 바쁘게 일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산성을 올리고 뭐 성취감을 얻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성취감이 하나의 이 업무를 마무리했을 때 아, 성취를 얻는 것 같아요.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어,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뭐, 주어지지 않은 업무여도 내가 이거를 해야 한다 하면은 좀 네. 자발적으로 만들었기도 했었어요. 그 세일즈 리포트 보셨잖아요. 네. 거기에도 저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 보면은 관리 능력을 뭐 높이 삽니다. 우선순위 같은 걸 되게 잘하고 이렇게 딱 목표를 딱 추적을 잘하고 할당량 정말 네. 할당량이 딱 주어지면 그거 성취하시고 네. 멀티태스킹도 되게 잘하시겠네요, 그죠? 어, 그쵸. 왜냐면 제가 지금도 쓰리잡, 포잡 왔다 갔다 하니까, 멀티태스킹 면에서는 좀 어, 괜찮은 것 약간 이게
생각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세일즈 쪽으로 이제 물어볼 건데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아, 나는 세일즈 할 때 고객을 만날 때 뭐 세일즈라는 게 꼭 고객 만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협상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거래 같은 거 할 때 집중 테마 '나는 이렇게 좀 발현된다.'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좀 노력한다는 어떻게 보면은 음. 딱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느꼈을 때는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음음. 기본적으로 약간 경계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뭔가를 팔려고 온 거니까. 어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단 제 성격 자체가 예. 뭐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유하게 막 이렇게 막 장난치든 야, 이 사람은 다가가기 편해 이런 음음. 스타일이 아닌 걸 저도 알거든요, 제 성격이. 어어. 그래서 그거를 좀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딱 만났을 때 뭐 여러 가지 주제들도 얘기하면서 아, 이 음. 사람이랑 얘기하기 편하네 이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네. 1월 달에 뭐 납품을 가야 돼서 영업 이야기를 꺼낸다. 네. 그러면 가기 전에 약간 사회적인 뉴스들도 많이 보고 여러 좀 흥미로운 주제들을 찾죠, 저도. 그래서 어. 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잠깐 꺼낼 때 딱 던져낼 포인트가 있으면은 또 예예.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은 약간 어쩌면은 인제 내가 그 얻어낼 거를 좀 얻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약간 뭐 어. 예를 들면 시국이 시국인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을 한다는 이유는 더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거 예예. 더 사주세요." 하러 가는 건데 상대방은 그걸 더 안 사도 되는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는 막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아 뭐 나라가 현재 상황이 이런지라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음음. 저희 것도 나라에 이게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 음. 조금만 더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막 좀 연결시키는 거. 아, 진짜. 아, 어떤 그 목표가 있으면은 그거를 위한 어떤 전략들을 쫙 짜나 보군요. 네. 아 좀 정말. 고민을 해요. 어떻게 말을 꺼낼지. 아, 그렇구나. 이야, 그러네. 저는 현재는 1타 산업 쪽으로 와 있으니까 공장장님 따님 얘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따님이 왜냐면은 또 저랑은 세대가 맞아요. 저랑 1살 차이니까. 아하. 그러면 현재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고민하는 거 뭐 결혼 얘기도 음. 꺼내고 뭐 그런 얘기들도 실없이 꺼낼 때도 있죠. 하지만 음. 그게 이제 공장장님이랑 소통하는 방식 중 하나고 그 음. 공장님이 그런 거를 얘기하다가도 제가 이제 중간에 "아 저희 거 그래서 이번 달에 많이 쓰셨냐?" 하면 "아 부족해서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저는 영업 포인트가 나온 거죠. 아. '아 우리 거를 더 많이 썼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 좀 더 팔아도 되나?' 아. 이렇게 고민을 해 보는 거죠. 아, 옆길로 그렇다고 막 삼천포로 빠지진 않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딱 어. 막 삼천포로 막 다른 주제만 이렇게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어어. 이게 그런 실없는 얘기들 속에서 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 좋다, 좋다. 야, 음. 대박이다. 힌트를 딱 파악하기도 하고 네. 정말 그 놓치질 않는구나, 딱 그거를. 그죠? 얼마 전에 1 월에는 요렇게 좀 얘기를 했었어요. 뭐 예예. 작년에 연차 많이 안 쓰신 것 같은데 많이 뭐 어떻게 휴가 안 가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음음음. "아 우리는 뭐 휴가 많이 안 써." 이러면은 어. "아 근데 뭐 요새 좀 이래서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감도 좀 많이 준 거 아니야?" "그치. 우리도 물량 원래 소화하던 거에 뭐 이 정도밖에 못 했어." 이러면 '아 여기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진 않구나.' 뭐 음. 이렇게 파악이 돼요. 아, 그렇게 파악을. 아, 그러면 고객 만날 때 프로빙이라고 하죠. 딱 이렇게 탐침을 잘하시네요, 탐침을 이렇게. 근데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네네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달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네. 경기 상황이 안 좋고 나라 상황이 현재 이러니까 음음. 반대편에서도 또 물어보잖아요. "너네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음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무조건 죽는 소리를 하잖아요, 영업을 음음. 하니까. 음음. "저희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실제로 힘들긴 하지만 음음.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죠. 그런데 거기 이제 부장님, 차장님들이 이제 서로 점심 먹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음음. 전화로 먼저 저희가 인제 항상 설이나 명절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네. 올해는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항상 마음 담아서 하려는 거다.
어. 아니,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현재 좀 상황도 안 좋고 힘드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오히려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그거를 이렇게 먼저 신경 써주셨는데, 굳이 또 선물을 들고 가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니니까, 아, 얼굴 찾아뵙러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전화하게 되고. 그렇구나. 그런 거는 정말 영업에 엄청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능력이네요. 눈치가 빠르네요, 눈치가. 네, 눈치가 빨라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노력하는 거죠. 사실 이제 사람이 되게 그냥 처음부터 좀 유하거나 네, 편했으면, 사실 좀 눈치가 좀 없거나 했으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속에서 그냥 이럴 수도 있었는데, 네, 네. 저는 그걸 되게 좀 고민하고 노력해가지고 그 앞에서 딱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이제 미팅하러 가기 전에는 다 연구를 막 하는군요.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떤 네. 주제가 메인으로 꺼내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거는 꼭 답변을 받아와야 한다라는 것들을 꼭 꺼내요. 약간 태균님은 영업할 때 보통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내가 저 사람, 이게 보통 영업할 때 모르는 연락처를 이제 알아내가지고 네. 접근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안면을 트고 간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뭐 돌방한다든가 뭐 밑밥을 깔고 한다든가 뭐 연락할 때도 이제 뭐 어떤 사람들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뭐 문자 먼저 보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냥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어때요, 태균님은? 저는 일단 지인 소개를 받으면 웬만하면은 이제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하고 나오는 것 같고요. 음. 그게 이제 실제로 비즈니스랑 엮일지 아닐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경우는 되게 저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오. 이메일도 되게 저돌적으로 많이 보내고, 네. 그래서 미팅이나 전화가 성사되면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계약을 따내려고, 뭐 처음에 성사가 안 돼도 계속 두드리다가, 어.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는 정도까지는. 아, 그거는 이제 마음이 이런 거죠. 아, 나는 내가 목표를 달성해야 돼. 나는 그쵸. 이거를 해야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략을 딱 짜고, 뭐 한 달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영업을 가야 돼. 음, 아니면 음, 뭐 이메일을 뭐 이번 달에 몇 건을 보내야 돼. 뭐 이런 거는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면 음, 뭐 B2C 마케팅도 하고 있으니까 음, 동료랑 같이 할 때도 정해져 있는 게 일주일에 네 번의 네 개의 콘텐츠는 올라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그럼 B2C 영업할 때도 그런 컨텐츠 할 때 좋고, 정리 테마는 어때요? 정리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5명 미만인 사업이니까 네, 네. 내가 못해도 해야지. 그렇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못하는 영역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도 있었던 것 아, 같거든요. 어. 네. 그러면 각자 잘하는 걸 살리고 못하는 부분의 영역을 조금 더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해줄 사람만 정하면 되겠구나. 음, 그게 아니면 대표자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그것도 음. 대표의 역량이니까. 아, 그런 어떤 좀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일당백 같은 거는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네, 하나의 영역의 그죠? 전문가인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근데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저는 두루두루 잘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뀐 거죠. 현재의 사정에 맞춰서. 음, 이제는 잘할 수 있는 걸 몰아주고, 예를 들면 안 되는 영역은 일단 대표가 커버를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사업이 커질 때까지. 정리 테마가 이게 정말 일할 때 약간 멀티태스킹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치.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 구성 요소 자원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딱 이렇게 어레인지하는 사람, 네. 어레인지 한다고 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테마가 높은 사람은 생산성이 높대요. 생산성이 아, 높고 다양성도 되게 존중하고 그 다음에 뭐 행사 기획 같은 거를 되게 잘한다고 음, 하고요. 음, 뭐 컨벤션 같은 네네. 뭐, 뭐 그런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거 이것도 딱 정말 언제 적재적소에 딱딱 나오고 순서대로 딱 지키고 음, 그런 것도 되게 잘 하시고 음. 직원들의 어떤 업무 분배 같은 것도 되게 잘 해주시고 그런 성향이 있대요. 파이프라인 관리도 되게 잘한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파이프라인을 쓰는 이유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쓰잖아요. 이제 저는 그 잠재 고객을 찾는 것부터 그 음, 과정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뒷단의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파이프라인
관리를 막 요즘 빡세게는 안 하는군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저희 사업상에서는 그걸 관리를 빡세게 해도 큰 효율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현재는. 예전에 그 H사 다닐 때는요. 네, H사 다닐 때는 워낙 그 고객사가 없으니까, 음, 그리고 잠재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음, 리드를 찾아내는 것부터 뭐 음. 미팅을 잡아내고 계속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빡셌죠. 빡세게 오, 했죠. 왜냐면 잠재 고객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오, 거기서 나를 만나줄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볼 사람을 찾는 것, 오,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계약이 갈지 말지, 오. 이 전환율을 굉장히 뚜렷하게 봤어야 했어요. 어떻게 가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어떻게 좀 잘 맞았어요? 아니면 되게 어려웠어요? 아니면 뭐 그냥,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랑 회의했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꺼냈었고 이런 답변을 줬었구나. 음, 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면서 어. 계약까지 갈 수 있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그 세일즈 좀 맞으시는 것 같은데, 세일즈 네, 직무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네. 그냥 밖에서는 영업사원이라고 말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3번 배움 테마. 이 배움 테마는 뭐 여기도 나왔지만 당신은 배우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열망이 강하대요. 아,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더 강한 것 같고 호기심이 많고 고객이 뭔가 요구하면 맞춤화하는데 굉장히 그 호기심 때문에 이제 음, 고객을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좀 음, 맞춤형으로 한대네요. 고객과 동료는 당신에게서 정보를 구하며 아, 좀 지식이 일단 그럼 많으시니까 심지어 당신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어디 가면 이렇게 좀 딸리진 않죠. 네, 그런다고 느낀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또한 그 배움에 대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항상 그거에 대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든 내부 고객이든 외부 네, 고객이든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네. 예를 들면 내부 고객이면 이 직원들이 가져오는 인사이트로 저도 얻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내가 가진 것만 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것만 계속 퍼주면 그렇죠. 그럼 내가 얻는 거는 어떤 인사이트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배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외부 고객은 사실 이제 뭐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외부 고객한테 배운다는 느낌은 그 회사의 사정이나 그 음,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 우리 서비스를 써야 하나, 우리 제품을 써야 하나, 음, 파헤치는 그 배움을 의미하는 것 그러네. 그런 게 있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정보, 뭐 시장에 대한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막 제공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얘기 어. 많이. 아, 근데 내가 하나 빼먹은 게 내 강점을 너무 사용하면 음,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 아마 태균님도 사교 테마가 6등인가 있는데 네. 저도 사교 테마가 어 5등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사교 테마가 강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말만 하고 좀 음. 인식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지금 뭐 집중, 정리, 배움 이 테마 중에서 혹은 뭐 나머지도 뭐 좋은데 아, 내가 너무 이 테마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상대방이 좀 불편해했거나 좀 이게 좀 부작용으로 나타난 적도 있어요. 음. 좀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일단 뭐 배움 테마나 음, 음, 집중 테마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집중을 했고, 음. 그거에서 비롯한 배움에 대한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무리를 봐야지 아,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일단 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그렇지. 들면 어. 저 너무 집중해서 이게 자꾸 이런 그치. 인사이트고 저런 인사이트고 이게 자꾸 막 내가 배운 거에 대해서 말하면 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와 예, 함께. 예. 근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음. 또 저는 스스로 답답함을 느낄 거고 나보다 그렇죠. 이 분야 전문가인데 왜 몰라? 이렇게 될 거고 나는 맞아. 예를 들면 뭐 제가 어, 디자인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디자인 인사이트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모르면 디자이너가 왜 음. 내가 나도 공부한 인사이트를 모르지? 그치. 뭐 이러면 제가 답답한 거고 그래서 제 의견을 피력하면 디자이너 입장에선 또
아니 이건 내 영역인데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냥 예시로 들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뭐 갈등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음. 이런 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 아닌가. 그러네요. 네. 저도 그래서 항상 그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관대함이거든요, 좀. 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집중하고 너무 그 성취욕에 막 빠져서 들어가니까 음음. 빡빡한 거예요, 되게. 음. 그러니까 되게 빡빡해서 빡빡한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 좋고 나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음음음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 모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아. 없으니까 각자의 스타일대로 맞춰야 되는 게 이제 호흡이니 네, 음. 어. 노력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네. 뭐 사교성 테마도 있고 또 뭐 화합 테마도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또 그것이 보완해 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좀 이제 앞에서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뒤에 어어. 가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혼자 있을 때는 막 답답하죠. 음. 그쵸. 근데 이제 앞에서는 잘 마무리하죠. 그렇죠. 아. 화합 테마 어때요? 화합이요? 예. 8 아, 번인데 저도 화합 테마가 없지 않나요, 거의? 근데 8 이니까 태규님 되게 높은 편이죠. 34 가지 중에 8 등이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갈등이나 충돌을 좋아하지 않고 네. 합의점을 찾는다는데요? 근데 그게 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갈등을 싫어하는 건 맞아요, 저도. 예를 음. 들면 뭐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음. 뭐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네. 음, 그 합의점을 찾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합의점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떻게든 그 음. 과정이 좋았냐 안 좋았냐까지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이고. 약간 영업에 있어서는 이거는 약간 협상 같은 거 아닐까요? 뭔가 아, 이렇게 주고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안 아, 된다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대충 그런 편이에요? 만약에 가격 내고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저는 그런 거에서는 좀 어. 저도 항상 보면 가격을 내고를 하잖아요. 예예. 그럼 내고를 하면 저도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량을 꼭 더 얻어내요. 아. 그럼 예를 들면 뭐 1000개를 파는데 뭐 가격을 내고를 해달라. 그러면 네. 이번에 가격 내고 해드릴 테니 2000개를 어어. 주세요.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꼭 역으로 가죠. 그러면은 거기서도 합리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그냥 원래 무지성으로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그냥 시장에서나 예. 동네 장 같은 경우고 예. B2B를 거래할 때는 꼭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죠. 근데 가치를 어디에 두냐인데 예를 음. 들면 제가 이제 재고가 많이 쌓였을 때 재고를 또 떨고 싶은 그거에 집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네. 저는 재고를 가격을 깎아주되 그냥 가격만 깎아주되 물량 어. 똑같이 하더라도 그 어어. 재고를 떨기 위해서 더 파는 경우도 있죠. 아. 여기 보면은 화합 테마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경우가 나오는데 전문성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물과 인맥을 쌓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 나오고요. 네. 그런 거에 열려 있는 거예요. 네. 어. 나보다 전문가면 그 사람의 음, 의견을 딱 채용하고 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약간 실용적인 면이 있다는데요. 맞아요. 어. 좀 따져요. 솔직히 어. 말하면. 이게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되나를 좀 따지고, 음. 그래서 왜냐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치. 내 현재 상황에 맞는 것만 써먹으려고 하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인물들을 만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찾아다니죠, 막 만나고 싶어서. 아. 그게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몰라도 예. 뭐 일단 만나봐야 아는 거니까 어어. 그런 면은 그리고 좀. 뭔가 논쟁이 생기면 그거에 너무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쵸. 어. 굳이 그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건가? 그냥 넘기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러네. 약간 이게 번역이 하모니라는 게 음, 그렇게 막 '잘 지내자.' 이런 거보다는
약간 그런 뜻 같아요. 좀 이렇게 그렇죠. 실용적이고 굳이 거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저한텐 쓸모없는 논쟁이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정치는 관심 많이 없어요? 정치 관심은 거의 안 두죠. 근데 그러네. 왜냐면 정치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제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그죠. 괜히 아, 꺼내게 되는. 근데 다만 시국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음, 상황이 그러니까 사업에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그 음, 얘기는 이제 꼭 알고 있죠. 오늘 같이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알고 있듯이 그런 야, 건 알고 있죠.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음, 맞네. 실용성이에요. 화합은. 이게 네. 좀, 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 아,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굳이 그런 쓸데없는 논쟁 같은 거에 네. 휘말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 실사구시 측면도 네. 있고. 아, 실제로 그런, 논쟁을 하더라도 네, 제가 가진 거 갖고는 되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싶지. 어, 어, 별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뭐 치열하게 할 제 어. 에너지를 쏟기가 굳이 좀 그렇지. 그런. 마지막으로, 태균님 혹시 영업을, 제가 아니, 진짜로 세연님이 태균님 음, 영업 진짜 잘하신다고, 음, 진짜 그랬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물론 세일즈 다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나는 나의 어떤 세일즈에 대한 뭐 철학이랄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난 좀 먹힌다라든가, 약간 노하우 좀 뭐 이렇게 공개일 수도 있고, 음. 태균님이 생각할 때 세일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세일즈를 음, 너무 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제가 뭐 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 같아요. 제 어, 가치관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게 뭐 어, 세연님이 좋게 봐주신 거 아닐까. 왜냐면은 예를 들면 뭐 네, 잠재 고객을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계속 쓰고 뭐 어, SNS를 하고 그렇지. 뭐 계속 사실 제가 이것도 보면은 누군가 봤을 때 지금 블로그에 글 쓴다고 뭐 그렇지. 계약할 대기업이 이걸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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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또한 꾸준히 다 하고 있어서 나중에 대기업이 관심을 가져주면 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또 될 음,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뭐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그 꾸준히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에 음, 대한 음, 두려움들인 것 같은데 그런 그러네. 거 없이만 하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작년에 링크드인을 새로 만들고서 음, 음, 그 링크드인에 꾸준히 내 글을 올리면서 인, 인친이라고 하죠. 1촌을 늘려보자. 한 게 음. 벌써 지금 1촌이 4천 명이 넘었어요. 어, 진짜? 네. 그러면 제가 글을 올렸을 때 4천 명의 1촌 중에 몇백 명은 볼 거 아니에요. 아, 아, 그래. 이거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뭔가 하다가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음, 그 꾸오닥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올렸는데 링크드인 메시지로 제 아는 대표님이 이쪽에 유통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아, 시켜주겠다.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요. 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류센터 제가 3PL 물류를 써요. 3자 물류를. 예, 예. 그 물류센터에서 직접 제 제품에 대한 보관부터 포장, 배송까지 다 처리해 줘. 그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사무 처리해 주시는 담당자님이 계세요. 네, 여자 네. 격리분 같이 이제 사무만 하시는 분인데 나이가 한 4, 50대 후반, 50대 초반 되실 거예요. 음, 근데 제가 항상 새 물량을 새로 만들어 오면 꼭 거기 직원들이랑 나눠 드세요 하고 맛별로 20봉씩 드려요. 예. 그러면 감사하다고 하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분도 제 친오빠가 음. 세븐일레븐 벤더를 하고 아, 있는데 진짜? 그쪽에 샘플을 좀 주셔보시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다. 또 이렇게 보니까 그게 계약에 성사하는 불문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꾸준함에 대해. 이야, 신기하네. 와, 그 약간 내 스타일이에요, 그게. 진짜. 나도 꾸준한 루틴 강조하잖아요, 제가. 네, 와, 그거를,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 꾸준함을 어려워해서 영업이 맞아.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꾸준히 연락하기, 꾸준히 방문하기, 네. 꾸준히 뭐 홍보하기.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히 뭐 영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음, 같아요. 그 꾸준함이 아무래도 테마 중에 뭘까요?
성취 테마 아닐까요? 성취 테마.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는 거니까. 그에 그러네. 따른 보상이 결국 오는 게 영업이잖아요. 그러네. 와, 너무 좋다. 진짜 내가 지금 5명 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너무 생산적인 인터뷰였어요, 진짜. 좋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구글 미츠로 하니까 좋네요. 네. 하여튼 또 조만간 또 봐요. 네, 조만간 더 시간 그래요. 맞춰서 그냥.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